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시간 진행의 강력입니다. 오늘도 탈북자 출신 불간조선 정강성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북한 군에서 나타나가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눠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김정은이 내 옆에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동지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혼자다. 더 이상 김정은 옆에서 충성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면서 그게 무엇 때문이야 하니까 잔악함 때문이다. 그쵸.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 말인데 지금 내 옆에는 내가 어려울 때 우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 장군님 옆에는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동지들이 많았습니다. 내 옆에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할 텐데 없어 못내 가슴 아픕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가 믿고 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등장한 게 이제 김여정 그리고 저기 뭐 현성월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 사람이 다 지금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의.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런데 누가 있겠어? 근데 그래도 그 김정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옆에 사람 아무리 죽여도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걸 그렇죠. 보면 그 반증인데. 솔직히 옆에서 조금만 졸았다고 죽이고 저 잘못했다가 죽이고 죽이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보면 이제 예전 초반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간첩죄로 몰라 죽였다 이제 고모부죠. 장성태 그리고 최룡해, 항병서, 이용호, 김양건, 김영철 등 이제 뭐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6명 있는데 지금 6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두 명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진짜 뭐 죽이고 죽고 죽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여기 남아있는 사람 최룡해도 지금 거의 2선으로 물러나 지금 거의 1선에서 물러나서 2선에 넘어가 있고 뭐 최경임의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물러났고 김영철은 이번에 그 자천됐다가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1선에 복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 없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선희 뭐 이런 여성들 이 가장 많은 거예요. 솔직히 보통 보게 되면 관계자분들 아시겠지만 김정일 때 옆에 여자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어디 현지지도 가거나 어디 가면 옆에 여자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맨 다 여자예요. 물론 여성 편향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남자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다 죽여버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고모부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선에서 김정일 때만 해도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김용철이가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베트남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사실 뭐 말이 많았잖아요. 저기 처벌 당했다. 근데 뭐 본인 저거는 이제 뭐 저기 중국에 무슨 치료상 뭐 갔다 뭐 저거 하는데 이건 그 거짓말인 것 같고 이제 형무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올라왔는데 얘도 언제 나갈지 몰라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미국 회담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보면 얘가 중요해서 이제 하노이까지 조율을 했었는데 또오라지면서 이제 저기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저기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뭐 그 밑에 애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뭐 혁명화 내려보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이 등장했는데 김영철이 등장해서 다음에 또 회담이 저기 자성사가 안 되게 되면 또 얘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사실 김정일 때만 해도 그래도 김일성을 따르던 사람들. 그렇죠. 김일성은 많았죠. 그래도 그리고 김정일이도 역시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따르던 사람들이 또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그죠. 빨치산줄기, 월순줄기 해가지고 그래서 김정일 주위에는 사람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정말 믿을 사람이 없고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저거치 뭐 현성월이나 김여정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뉴스당 보면서 보니까 그게 가끔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최근에 많이 뭐 김정일 등장하고 나서 이제 저기 위에 이제 저기 고모부 뭐 저기 다 숙청을 하게 되면서 부쩍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 관계자님도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물론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북한에서 그렇다는 어디 여자가 이런 사상이 네, 물론 이제 남한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다 이제 그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북한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죠. 어디 여자가 맞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이제 암살이 되거나 어디 뭐 어디 가서 뒤지거나 이제 하더라도 김여정이가 그 뒤를 못 잇는다는 거예요. 왜? 여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등장하면서 이제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떠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해외에서 활동하던 네. 해외에서 그냥 있던 그 삼촌 김평일이까지 네네네. 끌어들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소문이죠. 그냥 북한의 소문 들은 거는 김정일이보다 김평일이가 네. 김일성을 많이 닮았고 더 똑똑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뭐 이제 있는데 예전에 후계자 결정을 할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 김평일이가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을 더 빼다 박았다. 예, 김평일은 이제 초의 자식인 거죠. 네, 그렇죠. 김정일의 동생이긴 하지만 김성애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처의 이제 자식인데 이 처 자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김성애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서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김일성 눈에 들어서 네, 그렇죠. 이제 처부로 들어간 둘째 부위로 들어간 건 처이라고 좀 그렇지만 둘째 부위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김정숙이 살아있을 때도 막 집에 데려서 막 같이 자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숙 입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죠, 완전 지금 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하는 거를 김정일이 계속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이제 김일성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안 좋아하고 김성애에 대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죠. 이를 갈고 있었는데 김일성 죽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다 쳐버렸는데 뭐 쳐버렸다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 김평일 같은 거는 김일성 살아있을 때 가만 냅두면 여기서 저기서 권력 다투면서 얘 죽일 거 뻔히 아니까 이제 해외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도 신기한 게 불러 안 들어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그 김정일이가 그래도 좀 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놈들이긴 한데 그 김정은보다는 좀 더. 왜냐면 특히 이병 형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김정남을 네, 맞아요. 암살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김정일은 그래도 이복 동생을 죽이지 않고 그냥 해외에서 그냥 전전 공문하게 그냥 냅뒀다는 거는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잔인한 조금 면에서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이야기가 이상한데 좀 셌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그 김평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빨치산 1세들 최령예를 비롯해서 최령예를 비롯해서 빨치산 1세들이 그 김평일은 안 된다, 김정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충원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죠. 김일성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뭐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장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또 우리 유명한 저 왕조 시대를 자랑하는 북한의 네, 또 이제 맞아. 적장자가 네. 이제 또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그 삼촌이죠. 삼촌을 불러들여가지고 저기 삼촌이랑 이제 그러니까 삼촌이랑 그 제가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김평일이랑 저 김평일 동생이 있습니다. 그 김성애에서 낳은 자식 그 딸이 있는데 그 딸 남편도 이제 오스트리아 북한 대사관에서 대사를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이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둘 다 불러들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거죠. 정리하려고 이제 불러들였냐? 정훈이가 이제 삼촌도 정리하려고 불러들였다. 아니 반대로 그 저기 가족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얘네들이라도 불러들여서 자기 옆에 세우려고 한다.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을라도 그렇죠. 튼튼히 만들어 놓겠다. 그렇죠. 이거. 이제 그런 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을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김평일도 목마를 날이 뭐 멀지 않았다. 네,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자기 이복형도 죽이는데 뭐 그렇죠. 삼촌 뭐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그렇죠, 뭐. 네. 김평일이가 예전에 북한에서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군사적으로 뭐 군사몰이 이런 몰이도 김정일이보다 월등했다고. 월등했다. 공부도 덜 잘했고. 군사 쪽에는 정말 이게 박시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하고 딱 옆에 세우면
김정일이가 기울었다고 네. 그래서 했었는데 문제점은 그냥 후처의 자식이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네. 밀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보면 공부도 제일 꾸준히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후처의 자식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이제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일은 술 처먹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저거 여자 저기 가서 그런 네. 거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 네, 지금 북한 내 정치 기관들 사실 정치 기관들은 예전의 정치 일꾼들이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네, 많이 이제 돈에 많이 진짜 물들었고 그 돈을 위해서 진짜 입당 같은 것도 돈을 받고 막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정치 일꾼들한테 따로 내려오는 지시만 계속 보게 되면 저도 뭐 장교를 했으니까 보게 되면 정말 이게 행정 일꾼들과 다른 모습 내용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을 교육함에 대해서 정치 일꾼들이라는 건 손봉대잖아. 손봉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병사들 상대로 네. 장사를 하죠. 장사. 장사하죠. 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장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인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있고 뭐 거둬야 될 가족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맨날 저기 와이프가 이제 저기 잔소리하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근데 또 그거 아닙니까? 군인 가족들은 장사를 하지 못한다. 네, 그런 맞죠.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 그 와이프들은 시장 나가 장사도 못 하잖아요. 네, 장사하다가 걸리면 또저 흉년가 남편이 이제 못 날아가니까 장사를 못 하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주는 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뇌물 받고 저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정치인 장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죠. 입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성스러운 그 의식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사회에서도 그런 입당을 합니다만은 이제 군에서 입당하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군만 갔다 오면 그래도 그 가서 사고만 안 치고 오면 그래도 입당은 다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사고도 안 쳐도 뇌물 같은 거 안 고이게 되면 입당하기 일단 힘들다고. 마지막에 겨우 후보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전역하기 전에 10년 하고 네. 10년 끝나는 시점에 이제 뭐 후보당을 잠깐 하고서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은데 네. 사실 저희 때도 보면 입당을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너 그거보다 빨리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군복무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생활도 네. 근데 거기에 정치인한테 내 머리 들어가야 정치인이 뭐 중개 정치인 같은 하부말단의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정치 지도원이 수천서를 써줘야지만 그렇죠. 이게 대대로 올라가고 연대로 올라가서 비준이 내려오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치 일꾼들한테 뇌물을 안 주고 그래서 행정 일꾼들하고 정치 일꾼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저희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실 군사 지휘권은 다 행정 일꾼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흔드는 게 정치 일꾼들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이제 당이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당조직이 뭐 어머니 품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조직을 제일 우선에다 놓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정치 조직을 위에다 놔버리니까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그 행정 일꾼도 쬐고만 뭘 잘못하면 그냥 한때 이거 글 몇 글자 써가지고 보고 딱 해버리고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정치 장교들이 이제 병사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자기들 이익 좀 하고 그래서 저기 입당을 빨리 시켜주는 늦게 시켜주는 이제 그 얼마나 갖다가 저기 고인다고 하죠. 북한 말로 고인다고 하는데 뇌물을 갖다 얼마만큼의 뇌물을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아까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아니면 그냥 후보당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입당도 입당입니다만은 이제 군에서 이제 그 갈 수 있는 게 또 대학교 그렇죠, 갈 수도 있죠. 네. 학교 갈래도 또 뇌물을 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예. 뇌물 안 거이면 학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대 내에서는 아니 뇌물을 거하려면 어디서 나겠어요 군대가 훔칠 수밖에 없는 거지. 훔쳐야 되는 거죠.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바로 그 정권이죠 김정은 정권. 그렇죠. 이게 뭐 북한 군인들이 뭐 도둑질 하고 파서 하겠습니까 이게? 시키니까 하는 거죠. 할 수 없잖아요. 뇌물 안 거이면 입당도 제대로 못 해. 뭐 대학교도 갈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배고파 또. 그러니까 도둑질 할 수밖에 없고. 뭐 손해 보는 건 민간.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는 그 북한에서 가장 도둑이 심한 도둑이 군인이라고.
왜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군 저기 지나가던 자리는 그 군이 지나가는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이 민간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지나간 자리는 먼지 한 톨 안 남는다.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거의 형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고 썼네요. 네. 양심이 있어 인간이 있는 것이다. 네. 우리가 늘 장군님을 글싸옹리하겠다는 구호를 많이 부르는데 장군님을 지키는 것은 총각, 대포도 아니고 건가 한금도 아니다. 양심이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양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300만이 다 굶어 죽은 거잖아, 이거. 예?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을 믿으라고 해가지고 당을 믿었고, 당을 정말 충성을 다 했는데 양심적으로 내 양심을 다 바쳤는데 네. 그 북한 정권에서 그 양심을 다 바친 주민들 다 굶겨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군복무하는 군인들 옥수수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10년 동안 가둬놓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양심을 더 바쳐요? 무슨 양심을 더 바쳐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저기 잠깐 보면 그 김정은의 친모가 고용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일본 출신인데 일본 제포 제일교포 출신인데 어떻게 김정은 눈에 그 만수의 술탄 있다가 김정은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김정일 눈에 그렇죠. 김정일 눈에 들어서 이제 김정일하고 이제 뭐 부부 아닌 부부도 아니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밑에서 이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태어났으니까 뭐 이제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고영이가 이제 그런 잘 안 등장을 안 해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위대한 무슨 성분 조선의 조국의 어머니라고 해서 뭐 기록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안에서 폐기를 했어요. 왜냐면 고영이 자체가 이제 일본 출신이니까. 그렇죠. 일본이 북한하면 일본하면 제일 싫어하는 미국보다 더 싫어하는 적인데 조선의 어머니가 일본 출신이라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묘사를 한 게 그 고영이를 갖다가 평양의 어머니, 뭐 평양의 어머니라고 이제 묘사를 해가지고 이제 정치 자료에 등장을 한 건데 정치 자료에 등장한 건 이번에 처음이라서 좀 늦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고영이도 이제 기록 영화라고 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옵니다만은 사실 북한 내에서 정치일꾼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죄를 좀 지어도 행정일꾼들하고는 처벌하는 수준 자체가 틀려요. 다르죠. 어떻습니까, 좀 사실 저희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중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여자에 좀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여자를 강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술 먹으러 들어갔다가 여자를 봤는데 조금 사람도 하나도 없고 술 먹은 기운에 여자를 강제로 이제 해서 그 여자가 이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의식 잃은 상태로 출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에 대대적으로 연대 사단 다 보고됐거든요. 거기서 쌌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이런 게 어떻게 정치 일꾼이냐. 사실 그렇게 행정일꾼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로 진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철칙에. 그건 뭐 당연하지. 저기를 갖다가. 왜냐하면 이 어떻게 장교라는 사람이 그것도 군대가 인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쵸, 인민을 강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처벌이 가해지는데 우리 정치 지도원은 그런 처벌을 안 받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걔는 그냥 비판서. 진짜요? 네, 비판서만 쓰고 그리고 그 집에다가 그 집에서 여고하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여고한다보다도 그 집에 줘야 되잖아요. 마무리하려면 좀 묵가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콩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군인들을 먹으라고 했더니 제가 강간해 놓고 콩을 한 200kg 갖다 줬어요. 그거로 이제 합의를 간 거죠. 진짜 좀 심한. 근데 뭐 이 집도 뭐 아무리 제기를 해봤자 군대는 군대 편이라고. 그렇죠. 그 정치인을 뭐 가만 놔둬버리니까 차라리 받고 하는 게 나오니까 그대로 묵가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큰일 나죠. 이거는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그게 소문이 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인생? 근데 그 소문도 소문이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 강간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그런 일들이 솔직히 비일비재합니다만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이 비판서 한 장에 그러니까 심할서죠. 심할서 한 장으로 끝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이나 그 밑에 그 충성하는 애들 중에서 인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 하나 사례 놓고 봐서도 충분히 알죠.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정강성 기자님과 함께 북한 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선전하더니 이제는 자기 친모 거영이까지 평양의 어머니라고 등장을 시켜가지고 북한 군인들을 개혁하고 있는데 이 개혁이 사실상 이제는 먹히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북한 군인들한테는 이런 정치사상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이 개혁보다도 밥을 배불리 먹여달라고 하지 먹을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지 이런 정치사상 개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기사에 나옵니다만은 정치 일꾼들 자체가 지금 한국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 다 보고 있는데 소식도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소식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거 찬성하는 게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버려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는 그런 영상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버려서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는 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사회에서는 그래도 반발이 좀 많았지만 군대 내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의견을 표출을 하고 이런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까지 이렇게 김정은을 따르지 않으면 구 정권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그 독재 땅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막연한 정말 그 행동들에서 알려줄 거고요. 앞으로 정말 하루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군인들도 10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과 똑같이 그런 군복무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군복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